그러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그렇죠. 왜냐하면 관세가 이제 물가를 자극했었던 부분들은 이미 높아져 있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지금 서비스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세의 그러니까 유가의 상승에 의한 영향보다 네. 계속 쭉 트래킹을 해보시면 관세발 영향에 이게 항구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자고 했었던 건데 지금 추가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물가 지수는 물론 지지난주에 보시면 코어 쪽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더 악화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최근에 고용 지표도 좀 안 좋잖아요. 간밤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해고자와 관련된 거고 신규 고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용발 물가 상승 압박 즉 코어 쪽도 좀 잠잠해질 수 있는 이슈일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 미국에서 금리 못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나요. 뭐 네.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도 계속 그 이슈가 지금 센티를 건드리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맞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한 30%까지 올라간 네. 건 맞아요. 근데 케빈 워시가 지명한 TFT의 수장들이 있잖아요. 네. 이 영어 이름에서 요새 한국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얘기를 했는데 네. 검색을 해보시면 네. 어떤 이론을 얘기하냐면 마라도나 이론을 얘기하더라고요. 마라도나 이론? 예. 뭐 축구 월드컵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자, 마라도나라는 입지 전적인 인물이 공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비수들이 마라도나가 오른쪽으로 많이 치고 갔었지? 하면서 막 움직일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잘 보면 마라도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직선으로 그냥 아무 행동도 안 갔는데 골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 연준이 마라도나예요. 연준이 마라도나인데 이 수비수들이 시장이에요. 그러면 연준이 이 최근에 유가 올라간 거, 관세 올라간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시장 금리가 움직이는 거죠. 시장 금리가 움직여서 알아서 물가에 대한 텐션을 낮춰 놓으니 연준은 금리 인상과 인하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에 맡기겠다라는 게 베센트 장관도 채권 자견당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갈 거야. 지금 그래서 4.7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이 이미 올라선 상황이 연준이 바란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서. 그래서 마라도나 1호를 얘기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 얘기가 나온 게 얼마 안 된 그 구간이었거든요. 네. 7월에 얘기했기 때문에 7월 말에 바로 최근의 상황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연준 위원들마다 매파적인 발언하는 의원들은 있겠지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마라도나와 같은 행태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갈 길 간다.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나는 갈 길 가는데 주변에서 알아서 뭐 네, 이렇게라고 맞아요. 좀 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리를 계속해서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앞서 체크해 주신 그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구글마저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네. 이 지점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캐펙스 규모를 엄청 늘리기는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200억 달러 더 상향해서 2천억 달러 수준이고 예전에 상반기 1분기나 내지는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뉴스 나왔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마이너스 3%가 아니라 플러스 3%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마저도라는 부분들이 구글이 그나마 ROIC라 그래서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이 가장 하이퍼 스케일러 중에 가장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어제 실적 발표하고 보니까 프리캐시 플로우 즉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야.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인 이유는 OCF라 그래서 구글의 어떤 클라우드라든지 검색 광고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기본적인 비즈니스 형태로 벌어들인 영업 현금 흐름이 있을 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게 이제 FCF인데 영업 현금 흐름보다 캐펙스가 더 높아지니까 프리캐시 플로우가 적자인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시장은 캐펙스에 주목하지 않고 FCF 적자에 주목을 했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22년, 23년, 24년에 생각을 잠시 돌려서 보면 그때 미국 시장이 M7 중심으로 나머지 493종목은 안 가고 이머징 안 가도 M7만 계속 갔었던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국장 탈출은 진흥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OCF 캐펙스를 했을 때 OCF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프리퀴스 플로우가 플러스라는 거죠. 자기 현금 기반의 투자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성장이 나오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든 말든 시장 금리와 상관없이 성장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FCF가 마이너스야. 시장 금리에 연동이 되죠. 왜? 채권 발행이라든지 돈을 빌려야 되니까. 근데 FCF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높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만약에 더 캐펙스 하면 수익성 더 안 좋아지잖아. 그러면 수익성 안 좋아지면 주가는 계속 빠져야 되는 거고 더 만약에 수익성 안 좋아지면 결국 되돌아서 캐펙스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구글보다 OCF 흐름이 안 좋은 기업이거든요. 이미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은 두 가지 중에 하나 뻔한 거거든. 이런 상황에서도 캐펙스 한다? 그럼 비용, 금리, 더 주가 빠지고 더 안 좋아지는 거고. 근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캐펙스 조금 줄인다는 뉴스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로 가다 보니 금리라는 긴장도에 상당히 변동성을 갖고 가는 것이 미국의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M7은 굉장히 진퇴양난일 겁니다. AI 안 한다 그러면 또 맞아요. 혼날 거고 맞아요. 그렇다고 투자를 더 한다 그래도 주가 빼고 하는 맞아요. 상황이라서 좀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 빅테크들이 가야 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 현금 바닥이지만 앞으로 돈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증명해내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바닥권이야가 확인이 되면 주가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비용단의 이슈가 좀 둔화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거나 내지는 치플레이션이 완화되면 그래서 약간 악재일 수 있지만 악재가 현실화되는 게 뭐냐면 미국발 정부에서 야 공급 늘리든지 가격 좀 낮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가 30% 빠진 이유가 나오는 거죠. ASP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캐펙스의 상당 부분이 메모리 사는 거거든요. 네. 하이퍼스케일. 근데 메모리 사는 캐펙스 늘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주가 갑니까? 못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치플레이션이 완화되기 때문에 물가가 통제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이 이슈가 나와야 역발성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치플레이션이 완화되고 ASP가 떨어지면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이익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최태원 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도의 가격이 계속된다면 수요가 망가지고 오히려 중국 좋은 일만 하는 거다. CXMT가 다음 주에 상장하면서 돈을 많이 땡겨갖고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가 문샷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 HBM 안 쓰고도 엄청 괜찮은 그러니까 저비용의 AI인데 고퀄리티를 막 내놓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생산성을 계속 미국이 투자하려면 치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이슈가 나올 것 같고 네. 이게 완화가 돼야 되고 그러면 캐펙스를 더 할 수 있는 비용 세이브가 되고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바닥 잡고 오히려 메모리 기업도 P가 아니라 Q로 넘어가네.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는 디램 가격의 상승률이 오히려 둔화됐다. 이게 그러면 악재로 생각할 거예요. 악재로 보죠 지금.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비용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세이브할 수 있고 네. 그런 프리캐시 플로우 악화가 조금은 완만해질 수 있고 그 완만해진 만큼 캐펙스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환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한 분기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규제와 치플레이션 완화 시간을 보는 기간적인 리스크는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가격은 오늘도 뭐 6,800, 6,900이 깨졌지만 물론 더 언더슈팅은 할 수 있지만 가격은 많이 내려왔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확인해 가는 기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통을 견뎌야 맞아요. 예. 고통을 견뎌야 다음 스텝이 있다라는 걸로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급하게 빠졌고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 결국에는 한 분기 정도 더 진짜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가는지 실적이 진짜 계속 찍히는지 빅테크들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좀 나아지는지 이걸 보려면 다음 분기 실적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텔 실적도 좀 보고 싶기는 해요. 인텔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 행정부가 지금 살려놓으려고 거의 네. 산소호흡기에 붙여놓은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실적은 좋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CPU 수요가 괜찮다, AI 수요가 괜찮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텔 자체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인텔 구하기, 뭐 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만큼 적자 사업부도 상당히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하이오 주에 있는 공장도 좀 매물로 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인텔만 놓고 보면 뭔가 큰 턴어라운드가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네. 이로 인해서 메모리 기업들도 조금은 미국장 끝나고 나서도 좀 괜찮은 기업 흐름인데 문제는 AI 수요가 괜찮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TSMC든 ASML이든 인텔이든 보니까 AI 수요 괜찮은데? 근데 이게 지금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시장의 큰 어떤 방향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를 봐야 그쵸. 되는 거죠. 네. AI 수요가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급자 입장에서의 수요가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의 아까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그러니까 수요자라고 하면 이런 거죠. 그 TSMC나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아니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집단을 수요자라고 저희는 보는 건데 그 기업들의 주가의 바닥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간 엇갈리고 있어 자꾸. 그쵸.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하이퍼스케일러 오르면 메모리 빠지고 메모리 오르면 하이퍼스케일러 빠지고 이렇게 엇갈린 방향이거든요. 엇갈린 방향은 사실은 윗돌 깨고 막 이런 거예요. 이 비용 그럼 여기 가는 매출 여기 매출이 되면 이 비용이니까 이 비용을 줄이면 여기 또 매출이 빠지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전체적인 파이가 못 늘어난다는 느낌인 거죠. 유동성도 줄어든다는 느낌인 거고. 그쵸. 근데 둘 다 같이 가주는 방향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둘 다 가주는 방향이 나오려면 다시 돌고 돌아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이슈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게 이제 뭐 분기 지나서 FCF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라든지 약간 아니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만한 환경 즉 타코 나오고 유가가 빠르게 안정된다든지 네. 아니면 칩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디램 가격에 낸드 가격이 예전만큼 막 바바바박 올라가는 이게 저는 이제부터는 악재거든요. 이게 좀 완화된다든지 네. 이런 어떤 뉴스를 기다리는 국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메모리 가면 M7 빠지고 M7 가면 메모리 빠지고 요 그림인데 이게 사실 깨져야 한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뉴욕 증시 전반적인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 한 분기 정도 지금 M7들은 좀 확인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네. 거고 그럼 지수적인 측면에서 한 분기 동안은 뭐 재미없을 가능성이 뭐 높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미국은 또 이제 약간 시즈널러티를 보면 중간 선거 이전에 7, 8월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뭐 서베이든 실제 지표 보면 일단 연휴 기간도 끼어 있고 네.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대한 뭔가 방향성을 또 기업들이 내놓지도 않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7, 8월이 중간선거 앞두고 상당히 안 좋은 구간인 그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기업 기준으로 나스닥은 좀 이제 고점 대비 7% 빠졌지만 S&P 기준으로 보면 한 3%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좋다라고도 했었지만 안 좋다라고 보는 건 악재가 아직 반영이 안 됐네. 만약에 다음 주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고 나서는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불안감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은 상방을 막 올릴 만한 모멘텀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뭔가 약간
뭐 횡보 장세 아니면 7, 8초의 약간의 변동성 장세 이후에 시장이 조금은 회복하는 그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면은 미국 시장 이야기를 했고 국내 증시로 좀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